안녕하세요, 올드트레인입니다. 지난번 언박싱했던 브룩스의 칼데라 7의 실착 리뷰 시간입니다. 이번 언박싱한 이후로 50km 가까운 장거리도 한번 달렸었고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빗길에서 또 25km 정도 또 달렸었고, 그냥 일반적인 조깅 코스, 데일리 조깅 코스에서도 달리고 암능 같은 것도 테스트를 해보고, 비가 오는 날이었기 때문에 진흙 테스트도 할 수 있었습니다. 120km 정도 달린 것 같고요. 이제 아웃솔부터 보겠습니다. 아웃솔 트레일 트랙 아웃솔이에요. 4mm짜리 러그고요. 제가 오랜만에 브룩스 신발을 신어봐서 그런지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흙기에 굉장히 편한 접지를 보여줬고, 암능에서도 그립이 쫙쫙 잘 붙었어요. 비 오는 날 진흙길 같은 곳에서 이제 물기도 테스트를 했는데, 물기에 완전히 강한 그립은 없지만 트레일 트랙이 좀 물기에 많이 약한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어요. 완전히 미끄럽지 않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물기에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두 번째 미드솔 보겠습니다. DNA 로프트 V3 질소를 이제 집어넣은 그런 폼입니다. 스택이 굉장히 높게 보이잖아요. 원래 이제 칼데라는 장거리용으로 나온 모델이고, 최근 버전들이 굉장히 다 맥스 스택이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맥스 스택으로 보이지만 신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안쪽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요. 미드솔이 여기까지가 다빗솔이 아니라 한 요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욕조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욕조 구조를 만든 걸로 보이고요. 뒤측이 26mm, 앞측은 20mm로 힐드롭은 6mm고요. 이전 버전이 35mm로 기억을 합니다. 뒤측이 9mm나 낮아졌어요. 굉장히 많이 낮아졌는데 신었을 때 맥스 쿠셔닝 신발이 아닌 것으로 느껴지진 않거든요. 팩을 찾아보고 26mm라고 해서 놀랐습니다. 생각보다도 더 많이 낮아가지고 6mm 힐드롭으로 제가 선호하는 옵셋을 갖고 있습니다. 미드솔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5 때는 바이오 에모지오라는 미드솔 폼을 사용했는데 조금 많이 부드러운, 좀 몰랑몰랑하고 탄성은 조금 적은 그런 폼이었고, 6 때 DNA 로프트 V2 미드솔의 이것처럼 질소 주입 폼이었는데, 그때 좀 미드솔의 느낌이 35mm짜리 굉장히 두꺼운 맥스 미드솔이었지만 좀 땡땡볼 같다고 할까요? 말랑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얌체공같이 약간 좀 빵빵한 뭔가 그런 느낌의 쿠션형이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차라리 그냥 5 때의 부드러운 쿠션감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6의 쿠션감이 좀 이질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이 7의 미드솔 쿠션감은 5 때의 부드러운 느낌하고 6 때의 탱탱볼 느낌의 중간쯤이에요. 약간 부드러우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바운스가 느껴지는 쿠션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카본화나 이제 레이싱화에 있는 좀 빵 튕겨주는 그런 이런 바운스감이라기보다는 오래 달릴 수 있게 살짝 밀어주는 듯한 그런 바운스감이 있고, 장거리에 적합한 그런 쿠셔닝으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50km 가까이 48km 정도를 달려봤는데 쿠셔닝이 죽는다는 느낌을 별로 받지 못했어요. 단점을 좀 얘기를 하자면, 트레일러너들은 이제 돌길을 꼭 다니게 되잖아요. 이제 하드 터레인 길을 좀 다니게 되는데, 미드솔 쿠션이 좀 단단하면서 이렇게 약간 좀 돌을 밀어내준다고 할까요? 그런 쿠션감을 저도 좀 선호하는 편인데, 돌을 밀어주는 느낌은 없어요. 좀 하드 터레인용에 적합한 미드솔은 아니다. 어퍼 보겠습니다. 어퍼는 에어메쉬라는 소재의 통기성 썩 나쁘진 않고, 그렇다고 또 엄청 또 시원하고 잘 되냐? 그러니까 중간쯤의 통기성인 것 같아요. 브룩스답게 착화감 자체가 좋습니다. 분리형 혀고요. 적당히 도톰한 패딩, 언박싱도 보여드렸지만 이제 게이터 착용을 위한 벨크로도 있고요. 탄탄하게 이 힐컵 쪽이 단단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힐 슬립 나지 않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어퍼입니다. 끈은 6 때 제가 굉장히 잘 풀린다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는 약간 좀 칼국수 같은 끈이거든요. 근데 잘 풀리지 않고, 또 이번에 6 때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는 홀더 같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매듭을 묶고 이렇게 딱 안에다 집어넣으면 이제 덜렁거리지도 않고 좀 덜 풀리게 만들어 주겠죠. 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앞쪽이 앞코가 너무 많이 단단해가지고 좀 발톱에 데미지가 오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 안 생길 것 같아요. 전체적인 어퍼의 만족감 굉장히 높았습니다. 락다운이 꽉 잡히는 그런 느낌의 락다운은 아니었어요. 인솔은 V 계열의 그냥 얇은 평범한 인솔이고요. 피팅감은 6 때 너무 많이 넓었다 느낄 정도로 토박스 넓었는데요, 그때보다는 조금 좁아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칼발형으로 나온 건 절대로 아니고 토박스 굉장히 여유가 있고 발등도 좀 여유 있게 나온 편이에요.
정 사이즈를 가시는 거를 보통 추천을 드리고 포위 정도의 아주 많이 넓은 발볼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반업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좀 많이 볼이 좁다 하시는 분은 신어보시고 반 다운도 가능할 정도로 좀 여유가 전체적으로 있게 나오는 신발이에요. 5에서 6로 넘어갈 때 칼데라가 좀 크게 많이 변화가 있었거든요. 미드솔이 완전히 체인지가 되고 피팅감도 좀 많이 달라지고 생김새도 많이 달라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큰 업데이트에 있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7에 오면서 약간 이게 아이폰 7 나오고 그다음에 7S 나오면 S가 더 좋다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S 느낌입니다. 업데이트가 굉장히 안정화돼 있고 그때 좀 불편했던 부분들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거의 다 개선되어 나온, 밸런스가 너무너무 좋게 나온 신발이다. 특히 가격도 굉장히 괜찮게 나왔는데 150불에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가 됐고 국내 가격은 더 좋습니다. 국내 정가가 17만 9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150불이라고 생각했을 때 환율로만 따져도 20만 원이 좀 넘어야 되는 환율이잖아요. 합리적인 장거리 슈즈를 찾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신발의 폭이 굉장히 넓어요. 이제 124mm로 제가 스펙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트레일러닝화는 안정화가 따로 안 나옵니다. 안정화를 찾아보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이 폭이 넓은 거를 신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폭이 굉장히 넓죠.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이번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 욕조 구조, 미드솔이 바깥으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 미드솔이 발을 잡아주는 구조 형태예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이 넓은 이 베이스와 함께 이 미드솔이 어느 정도 가이드의 역할을 해서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전이 있는 러너들 같은 경우에 트레일러닝화를 찾는다면 이 신발을 추천해주고 싶고, 과체중 러너들한테도 입문용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또 무너지는 쿠셔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과체중 러너들도 좋지 않을까. 짧은 레이스, 테크니컬 지역용 레이스가 아니면 두루두루 편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고, 등산하시고 종주 산행하시는 분들도 트레일러닝을 굉장히 많이 신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돌길이 많은 험한 구간을 많이 가는 코스가 아니라고 한다면 브룩스의 칼데라 7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브룩스의 칼데라 7의 리뷰였고요. 저는 또 다른 트레일러닝 기어들 대회 영상 및 제가 이야기하는 영상들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